네, 매주 화요일에는 뉴스 안에 담긴 다양한 대중문화의 코드를 읽어봅니다. 문화코드 94.5. 오늘도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 주말이면요. 네. 이 밀렸던 못 봤던 프로그램들을 몰아서 보게 되는데요. 네. 이 요즘 보니까 이 음악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. 네. 게다가 뭐 시즌 1부터 시작했던 것도 있고 네. 또 뭐 추석 명절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했던 게 막 정규 편성되기도 하고요. 네. 자, 음악 예능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? 이게 스테디셀러잖아요.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테디셀러입니다. 그래서 네. 아시겠지만 뭐 주말에 TV 키기만 하면 거의 대부분 맞아요. 음악 예능이 주말에 잘 먹혀요. 네.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거는 사실 TV하고 잘 어울리거든요. 굉장히. 왜냐하면 주말에 TV를 굉장히 몰두해서 몰입해서 보기가 어려워요. 네.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얘기도 해야 되고 가족들하고 이런데 이런 사정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찾으면 음악 예능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죠. 그러네요. 집중해서 들으면 굉장히 더 깊게 들을 수 있고 네. 집중하지 않고 들어도 약간 BGM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다가온다는 점이 그리고 있습니다. 요즘 예능은 또 젊은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지만 옛날 노래들을 하니까 아, 맞아요. 어르신 세대부터 이 젊은 자녀 세대까지 같이 모여서 또 보게 되더라고요. 그게 이제 음악 예능이 계속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. 네. 기본적으로 음악이라는 코드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힘이라는 건 네. 공감의 힘이거든요. 여기서 말 그대로의 공감입니다. 같이 느끼는 거죠. 그래서 노래는 딱 보면 부르는 사람 있고 듣는 사람 있죠. 근데 듣는 사람들끼리도 또 각각에 떨어져 있지만 같은 하나의 노래를 갖고 또 공유하는 것들이 있어요. 맞아요. 또 여기에는 그러니까 세대적인 구분들도 분명히 있는데, 그러니까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 이런데 네. 이런 분들 또한 음악 하나로 어우러지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요즘 뭐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나는 가수다부터 뭐 불후의 명곡이라든가 뭐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대부분의 것들이 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옛날 노래들을 리메이크하는 거죠. 그러니까 옛날 노래를 갖고 와서 젊은 가수들이 부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도 몰입해서 볼 수 있고 또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같이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거죠. 지금 말씀 들으니까 오죽하면 음악 프로가 아닌 무한도전 같은 데서도 뭐 토토가 해서 90년대 음악을 리메이크하면 막 열광적이 되잖아요. 야, 그때 아주 난리 났었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게 소소하게 시작한 것 같았는데 90년대를 다시 확 끌어들이는 이런 거기 출연한 분들이 그 이후에 방송 출연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음원 차트에 다시 올라가기도 했었죠. 아, 그렇죠. 선생님 말씀을 지금 듣고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했는데 그만큼 매력은 있는 것 같은데요. 매력은 분명히 있죠. 그래도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다 좀 비슷비슷해지는 거 문제 아닌가요? 그 참 우리나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좀 잘 된다 싶으면 비슷비슷하게 계속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오디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이 처음에 어느 정도 성공하니까 뭐 지상파에서도 생기고 케이블에서도 그렇죠. 생기고. 지상파에서도 또 다양한 어떤 무슨 뭐라고 되나 연기나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버전업해서 이상한 형태로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케이블에서도 또 나오고 또 요걸 약간 변형해서 뭐 복면가왕이라든지 히든싱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딱 나오니까 또 비슷비슷한 형태의 또 얼굴을 가리는 형태의 오디션들이 또 막 나온다는 거죠. 90년대가 성공하니까 90년대 가수들을 소환시키는 음악 프로그램들이 또 막 생겨요. 보다 보면 사실 재미는 있지만 처음에는 신선한데 이게 반복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에서 막 똑같은 걸 하다 보면 사실은 굉장히 소비가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말이죠. 이게 단순히 음악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자, 얼굴을 가려보자. 혹은 뭐 맞추도록 해보자. 또는 뭐 이 방청객 투표로 이 순위를 매겨보자. 이런 예능과 접목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출연자도 한정적일 것 같고요. 우리나라에 맞아요. 정말 뭐 유명한 가수가 몇 분 되겠습니까? 또 선곡이 겹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. 맞아요. 또 좋은 음악이나 새로운 출연자 발굴하고 찾는 거. 이게 정말 어려운 작업이겠죠. 사실은 이제 그런 장치들을 쓰는 건데요. 그게 이제 조금 달리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장치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 노래를 하시는 분들은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어떤 가수가 있었다. 그러면 그 가수가 조금 있으면 이쪽 프로그램에 또 들어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게 프로그램의 변별력은 사라지고 가수들만 계속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이런 듯한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. 그거를 또 품평하는 이제
예능인들, 뭐 네. 개그맨들이나 네네. 혹은 또 MC나 네. 막 겹치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맞습니다. 자, 그리고요. 이 네. 음악 예능에서 승부를 가리는 것. 네. 이게 그 나는 가수도 아까 말씀 주셨는데 맞아요. 그때부터 대중들의 논란이 있었어요. 맞습니다. 이 거부감을 느끼는 시청자분들이 많고요. 또 그 결과를 두고 막귀 논란. 네네. 막 듣는 귀다. 이런 얘기겠죠.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네. 발라드가 트로트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아유, 당연하죠. 순위 매겨도 되는 겁니까? 이 순위는 네. 절 매길 수 없는 거죠. 왜냐하면 결국 음악이라는 건 취향일 수밖에 없는데 네. 결국 관객이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날의 관객의 순위라는 거는 절대적인 순위가 아니고 그날 모인 관객들의 취향의 순위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네요. 취향의 그러네요. 분포도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절대적으로 1위, 2위 이렇게 나누기 어렵다는 거죠. 근데 방송 프로그램은 이거를 마치 순위 대결하듯이 막 굉장히 긴장감 있게 만들어 버리다 보니 네.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네. 너무 이게 1위 여기에 뭐 몰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. 그 다음에 거기 모이신 분들이 느낀 그거를 사실은 방송에서 똑같이 느끼기는 좀 어렵거든요. 맞아요, 그때마다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귀 논란 같은 것도 나오게 되는 거죠. 참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긴 하지만 네. 굳이 꼭 1, 2, 3등 상을 줘야 되는지 우리 그 문화 좀 바뀌면 노래방 좋겠는데 좋아하는 말이죠. 것까지는 아는데 네. 노래방 들어가면 꼭 그 점수 때문에 난리잖아요. 맞아요. 예, 100점이냐 아니냐 뭐. 분명히 제가 잘했는데 그렇죠. 상대가 막 95점 나오고 제가 75점 나오면 또 속상하고 그래갖고 또 그게 많이 뭐라고. 많아지죠. 그렇죠. 네. 자, 이 음악이라는 장르 워낙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소재이긴 한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자, 그래서 음악 예능 열풍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은데 네, 전에 말씀해 주신 우리 그 국방 열풍하고요. 네네. 이 음악 예능 열풍하고요. 네. 뭐가 더 오래 갈까요? 둘 다 본능적인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없앨 수 없는 부분이죠. 네. 음악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원초적인 것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전하는 거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음악이라는 그 틀을 갖고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이 본능적인 것들은 있지만 사실 이게 비슷비슷한 포맷으로 나가는 것 자체에 식상해하는 것 뿐이거든요. 그러니까 네. 형식들도 계속 실험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야, 뭐 국방하고 비교를 막 즉석에서 부탁드렸는데 원초적인 것이고 본능이다 말씀 본능이죠. 주셨어요. 사실 맞습니다. 음악 이게 없이 어떻게 힘든 살겠어요. 퇴근길에 노래 한 곡 듣다가 야, 이래서 사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자, 오늘 음악과 관련된 음악 예능 정덕현 선생님의 시원한 분석 들었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문화코드 94.5 정덕현 문화평론가였습니다.